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4일 글로벌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동발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을 흔드는 상황인데요.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CDF에서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가 꽤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 탓이 아니라 달러 패권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직접 공개 비판을 날린 거죠. 미국인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요?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 쿡 애플 CEO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판 총재는 기축통화국은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동시에 위완화 국제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위완화 환율은 달러당 6.8위안대로 2023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신호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렸죠.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0.207%포인트나 급등하며 연 3.617%를 기록했어요.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3.6%를 넘어선 겁니다. 배경은 중동발 유가 급등인데요. 한국은 순연료 수입이 GDP의 6.5%에 달해 일본 3.1%, 대만 4.2%보다 유가 충격에 훨씬 취약한 구조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금리가 이미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수준이라고 했고요. 신임 한국은행 승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이 실용적 매파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긴축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코스피가 하루에 6.49% 급락하며 5,400.75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40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517.3원까지 치솟았는데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달 26일 1,432원과 비교하면 약 6%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겁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20조 2,784억 원을 순매도했고, 이날 기관 순매도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24.3%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공격적인 발표를 했더군요. 머스크 CEO가 텍사스 오스틴의 테라팹이라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용 칩까지 자체 생산하겠다는 건데요.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미국 전역 생산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기존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머스크 본인이 직접 기존 공급망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1조 7,500억 달러 기업 가치로 IPO를 준비 중인 시점에 나온 발표라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 높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려던 투자자들에게도 오늘은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 같아요. 금값도 급락했죠? KRX 금시장에서 금 1g 가격이 하루 만에 7.86% 급락해 200만 8,530원을 기록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이고 이달 12일 이후 8거래일 만에 14% 이상 빠진 겁니다. 국제 금값도 전쟁 발발 이후 18.30% 하락했고요.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통념이 완전히 깨진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맞물린 결과군요. 그렇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라 실질 금리가 오르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 ETF도 직격탄을 맞아 주요 금 ETF의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에서 1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완화되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전고점 회복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8천억 엔,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0엔 낮추려면 매달 2조 8천억 원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비비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붓게 되면 재정 여력이 급감하고
엔화 가치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엔화 환율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동발 충격이 유가, 금리, 환율, 중시, 안전자산까지 동시에 흔든 하루였네요. 글로벌 투자자라면 당분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